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18차시입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가지고 급하게 다시 찍습니다. 영상에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로 어제 찍었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어쨌든 7반 친구들 미안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거리라는 개념에 이어서 해석기하라는 유클리드가 제시했던 좌표 평면상에서의 도형을 해석하는 그런 기하를 다룰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오늘 배울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기본적인 도형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내분점과 외분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통해서 무게중심 구하는 것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이란 건 뭐냐? 일단 자리가 좀 협소해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내분점. 자, 내분점이란 거는 어떤 점 A와 어떤 점 B를 연결하는 선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선분을 지금 선분 위에 아무 점 C를 잡아서 이 점 C가 만약에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점 C를 뭐라고 하냐면 선분 AB를 내분하는 이렇게 안쪽으로 분리하는 그런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이비가 뭐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뭐 1대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이 점 C는 어떤 점이냐면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외분점이란 개념이 나와요. 자, 외분점은 무엇이냐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습니다. 자,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 안쪽에서 선분 AB 위쪽에서 점 C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분 A랑 B의 바깥쪽 부분 있죠. A 쪽으로 연장하든 B 쪽으로 쭉 연장을 하든 어쨌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어떤 점 C가 존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분 AC와 선분 BC를 적당한 비율로 나누게 하는 그런 점을 외분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4대 1이라고 할까요?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겠죠. 자,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인 점입니다. 다시 선분 AC와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AC와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자, 얘는 마찬가지로 선분의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은요. 자, AC와 자, 검정색으로 쓸게요. 선분 AC와 선분 BC를 4대 1로 내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요 AC를 4, BC를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뜻을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가 주요 목표하는 게 뭐냐면 요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 근데 얘를 좌표 평면상에 있는 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냥 먼저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요 선분 AB가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끝에 좀 지우개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수직선상에 있는 점의 위치는 우리가 x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얘를 x1, b를 x2라고 하고요. c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1대 3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문자로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 m 대 n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선분 AC와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의 x 이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요 1대 3이 아니라 이제는 m 대 n이겠죠. 이제는 m 대 n입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여기도 1대 3이 아니라 m 대
n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다? x를 구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x를 구하기 위한 식을 하나 만들었고 요식이죠. 요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분 AC의 길이는 얼마냐면 오른쪽에 있는 C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x1 대 x2-x가 m 대 n이다. 그럼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mx2-mx는 nx-nx1이고요. 자, x끼리 모으기 위해서 얘를 우변으로 얘는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mx2 더하기 nx1은 m 더하기 n의 x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일단 요렇게 x의 그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계산 유도 과정은 간단하지만 이 식 자체는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mn, x1, x2를 이용해서 C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즉 문제에 주어진 두 점과 요 내분하는 요 비율 이 m 대 n을 알게 되면 이 x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점 A고요. 1이라고 하고요. 얘는 점 B고 얘는 뭐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고 이 C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좌표는요. 자, 잘 보면 2대 3이죠. 2대 3인데 앞에 있는 공식을 보세요. m 대 n인데 m 플러스 n이 그대로 옵니다. 그죠? 그럼 m 플러스 n을 그대로 써주실게요. 자, 여기는 2와 3이니까 2 플러스 3과 분모분자 2 플러스 3을 그대로 써줄게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빨간색으로 친 동그라미 부분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끝났는데 분자는 x2와 x1을 곱했죠. 근데 이때 x2와 x1이 뭔지를 그림에서 잠깐 살펴보면 자, m과 x2가 곱해졌거든요. x2는 뭐냐면 m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b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은 뭐냐면요. n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x좌표인 x1을 의미합니다. 즉 크로스로 곱하시면 돼요. 크로스로. 자, 마찬가지로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5가 바로 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1이 x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보면 5분의 10 더하기 3에서 5분의 13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요 x좌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공식은 복잡하지만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얘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요 목표인 좌표 평면, 데카르트 형님이 제시했던 좌표 평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요. 연결해서 선분 AB를 만듭니다. 자, A의 좌표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 자,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m 대 n으로 나누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이게 목표인데,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먼저 C의 x좌표와 C의 y좌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할 건데 C의 x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방금 앞에서 했던 요 놈이 들어가고요. C의 y좌표는 뭐가 들어가냐면 방금 계산했던 거에서 x2 대신에 y2, x1 대신에 y1이 들어가는 놈이 됩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다음과 같은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점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x1 얘는 x, 얘는 x2, 여기는 y1, 여기는 y, 여기는 y2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이렇게 평행원선이 이제 삼각형 내부에 주어져 있고 만약에 여기가 m 대 n이에요. m 대 n이면 자, 여기 몇 대면 여기도 m 대 n이었죠. 이것과 이것의 비율은 이것과 이것의 비율과 같았어요. 그거 기억나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조선을 쭉 그려보면 자, 여기 평행하죠.
m 대 n? 아, 여기도 m 대 n. 그지? 그런데 요 길이 같잖아요. 요 길이 같고요. 아, 여기도 m 대 n이 되겠구나. 즉 C의 x좌표 얘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x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m 더하기 n분의 m 멀리 떨어져 있는 x2, n 멀리 떨어져 있는 x1. 아이고. nx1 이렇게 x좌표가 된다고요. 어때? 쉽죠? 자, 마찬가지 여러분. 자, 이렇게 살짝 보조선 그어보면 얘랑 평행하거든요. 왜냐면 x축과 평행한 선이니까. m 대 n이야? 여기도 m 대 n이구나. 여기도 m 대 n이겠네. 즉 y1과 y2를 연결하는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 y라는 거죠. 그럼 y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콤마 my2 더하기 ny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의 내분점 좌표예요. 어때요? 구하기 쉽죠? 자,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 가끔 도형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와. 막 밑변을 1대 3으로 쪼개는 이런 보조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이를 구하거나 어떤 각을 구하거나 할 때 어쨌든 앞으로 우리 모든 도형은 해석기하적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뭔지를 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요점과 요점 알면 내분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럴 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내분점이 끝났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점 A와 B가 있고요. 자, A는 3,-4, B는 -7,6이고요. 얘네들 있는 내분점 3대2로 내분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바로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 3대2니까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3 더하기 2를 써주시고요. 자, 어떻게 안 됐어? 3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B의 x좌표,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x좌표를 구하면 일단 C의 x좌표가 끝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B의 y좌표와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y좌표를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자, 계산하면요. 5분의 -21 더하기 6이니까 -15, 5분의 18 -8이니까 10. 따라서 C의 좌표는 -3,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선분 A, B의 중점인데 선분 A와 B의 중점은 더 쉬워요. 왜냐면 중점은 몇 대 몇이지? 1대 1이야.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1 더하기 1 해서 2가 오겠지, 그지? 1 더하기 1 해서 2가 올 거고, 자, 봐봐. 분모에 어차피 1 더하기 1, 분자에 1 더하기 1 갈 거고, 1이랑 뭐랑 곱하냐면 B의 x좌표, 1이랑 A의 x좌표 곱할 거고, 1이랑 B의 y좌표, A의 y좌표를 곱할 거예요. 근데 1은 곱하나 마나잖아. 그럼 결국에는 요 1을 살짝 지워보면 x좌표끼리 합, y좌표끼리 합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x좌표와 B의 y좌표를 더하고요,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걔가 그냥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은 더 쉽죠. 그래서 -2,1 얘가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x1이 아니고 x2예요. 그리고 여기도 x2입니다. 네,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좌표라고 했는데 여기선 이제 좌표를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외분점이에요. 외분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자 4대 1이라고 했지만 왜 일반적인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m 대 n이라고 하겠습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자, 얘를 x1, 얘를 x2라고 할게요. 자, AC의 길이는요 x-x1이고요. BC의 길이는 x-x2입니다. m 대 n.
자, 내항과 외항 곱하면 mx-mx2는 nx-nx1이 되고요. mx-nx는 mx2-nx1이 되겠죠. 자, x로 묶으면 m-n은 mx2-nx1이 되고요. 따라서 x는요 m-n분의 mx2-nx1이 됩니다. 자, 아까 앞에 있는 내분점이랑 공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m과 n의 차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데 mx2와 nx1을 마이너스 보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m과 n도 역시 마이너스 보호,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만약에 좌표로 확장을 해서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B를 연장했을 때 생기는 점 C의 좌표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했을 때 그 C의 x, y 요 좌표를 구해보면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m-n분의 m-n분의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m-n, m-n 어떻게? m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체가 x1인지 x2인지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n을 기준으로 보면 보여요. n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x1이고 m에서는 나머지 한 점이 b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되게 곱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n, x1, m, x2 이렇게. 그래서 먼저 짧은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짝지어주고 남은 거를 긴 거랑 짝지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크로스가 되게. 그래서 mx2, n, x1, my2, n, y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의 공식을 알아봤고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돼요. 자, 넘어와서 자, 3번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 선분 AB를 자 여기 2대 3이 3대 2였죠.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 3대 2로 그러면 AC와 BC의 변의 길이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으면 자 외분점은 주의해야 되는 게 어디에 위치인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점 C가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AC가 더 길어야 되니까 당연히 B 쪽에 있어야지만 AC가 길겠죠?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 C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쉽게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3대 2로 외분하는 거니까 뺄셈으로 연결하시고요. 외분.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짧은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X좌표와 Y좌표랑 짝 지어주시면 돼요. 자, A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냐면 3 콤마 마이너스 4였죠. 3 콤마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7 콤마 6이네요. 자, 그러면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3이랑 이렇게 곱하시고요.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4랑 곱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3은 나머지 바로 아래에 있는 B의 좌표와 이렇게 짝지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분모가 1분의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7인가요? 마이너스 27 콤마 18 더하기 8이니까 26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계산이 좀 부호가 실수가 할 수 있는데 부호를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 다 연습했죠?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무게중심을 좀 살펴볼게요. 자,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계산이 간결하고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문제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삼각형 아무거나 여러분 x1, y1 자, 펜이 갑자기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x2, 자, 펜이 갑자기 안 써지죠. y2
C x3, y3 이렇게 하면 일단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돼요. 좌표 평면은 뭐 여기 있다 칠게요. 그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면 어쨌든 정의에 의해서 세 중선의 교점이죠.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란 거는 변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그런 점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선분 AG의 길이와 GM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냐면 2대 1로 쪼갰죠. 2대 1로. 점 A와 점 M의 2대 1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M좌표 모르는데요. M좌표는 점 B와 점 C의 중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바로 점 M의 좌표고요. 자, 이 M과 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바로 G예요. 자, G의 좌표 구해볼게요. 자, 2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써주고요. 분자에도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써줍니다. 자,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M의 X좌표. 그죠?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M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2분의 x2 더하기 x3. 자, 그 다음에 1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x1이죠?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2분의 y2 더하기 y3.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y1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분의 자 없어지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x좌표끼리 합을 3으로 나눈 거 y좌표끼리 합을 3으로 나눈 게 바로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거예요.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외우기가. 자, 그래서 얘 바로 무게중심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3분의 x좌표끼리 더해요. 0 더하기 6 더하기 7은 13. 5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6. 3분의 13, 3분의 6 해서 3분의 13,2가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되짚어 볼 게 우리가 뭐냐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지금 얘기를 다 해봤는데 외심과 무게중심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내심 구하는 건 아직 우리 안 배웠어.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제 세 개를 다 구할 줄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심 더럽네. 내심도 구하기 더럽네. 무게중심은 깨끗하네. 그래서 무게중심을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내심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같은 그런 삼각형에서 문제를 내기가 쉬워요. 자, 언제죠? 그렇죠. 삼각형에서는 얘네 세 개 같으니까 문제가 내심 대신에 무게중심을 대신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노골적으로 안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임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외심은 그나마 내심보다 좀 상황이 난 게 뭐냐면 외심은 직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OA, OB, OC, O를 외심의 좌표라고 한다면 요 ABC까지 거리가 똑같은 거 이용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직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점 A와 점 B의 중점이 외심이야. 그냥 간단하지, 그죠? 외심도 사실은. 그래서 외심은 직각 삼각형과 정삼각형에서 구하기 쉽고요. 내심은 정삼각형에서 구하기 쉽고요. 무게중심은 아무 삼각형에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문제 내기 되게 좋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6번인가에 여기에 평행사 변형의 좌표 구하는 거 있거든요. 요 좌표 8번이죠. 여기 아마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3개인가가 나오는데 그냥 한 개만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사각형 ABCD라고 이제 8번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ABCD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의 뒤에 점의 좌표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